저는 2차, 3차 파생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소프트웨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24.07을 기록했고요. 오늘 0.5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닝까지는 불과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한 주 동안에는 5.15%의 상승이 있었고요. 한 달 동안에는 11.63%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77.2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5.0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식 하락을 보게 되면 그리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서 후폭풍이 시작되었으며 테슬라의 주식은 살짝 떨어진 게 아니라 장이 시작하자마자 4.55%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고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장 마감 시간이 되어서는 0.5%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고요. 거의 5%에 가까운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반응을 요약하면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테슬라를 일반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AI 기업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판단은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매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런 의견은 월가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발표를 했으며 트럼프 취임 이후 바로 이루어진 예상 주가의 상승이라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같이 그 인터뷰를 확인해 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스튜디오에서 빅테크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같은 주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니,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죠. 이 기업은 트럼프와 주식시장 간의 교집합에 딱 들어맞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취임실에서 특유의 일론 펌프를 봤습니다. 당신도 봤나요? 이 취임실에서 나온 밈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것들이요. 그는 이번 트럼프 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이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말했고 지금 당장 그린딜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의무화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로 무거운 배출가스 관련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환경보호청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무화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별로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기자원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배출량을 규제하며 이는 테슬라의 크레딧 이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연방 차원에서의 혜택이 즉 달러 7,500의 세액공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테슬라보다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회사들에게 더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성장이 어디에서 나올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 나온 리포트는 테슬라의 AI 추진력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AI 회사로 보고 AI 스토리가 계속 상승하는 도 본다면 이는 테슬라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본다면 새로운 행정부 아래에서 약간의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더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의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만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한 신생 회사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월가도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발표된 예상 주가는 꽤 높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약 17% 높은 수치로 목표 주가를 315에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거대한 현실 세계 AI 기회를 가질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테슬라를 가장 유망한 장기 보유 주식으로 꼽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특히 새로운 행정부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테슬라 같은 종목에서는 역사적으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테슬라의 재무는 두 가지 주요 지표, 즉 차량 인도량과 자동차 총 마진율에 크게 의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 기자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 새로운 제품 출시 시기를 감안했을 때 2024년에 180만 대에서 2025년에는 거의 2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1억 대가 넘는 기타 차량들과 7만 대의 사이버 트럭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AI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확장도 포함됩니다. 화성도 있죠. 맞아요. 화성을 잊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스러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말은 화성이 테슬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가 트럼프의 모든 회의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약 17%의 높은 수치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인상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테슬라라는 기업을 거대한 현실 세계의 AI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더욱더 AI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월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가장 유망한 장기 보유 주식이라고 추천하는 그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AI의 혁명이 성공했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로 테슬라가 손꼽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장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테슬라의 수요도 감소할 것은 사실이고요. 이 며칠 안 남은 어닝에서도 아무래도 이 점이 약점으로 공격받을 것만 같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테슬라를 AI 회사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테슬라의 AI 스토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그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슨 트럼프가 AI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건지 뭐 골프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 현재 나이가 78세인 트럼프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이해한다라는 것이며 막상 트럼프가 집권했다고 해도 미국의 인공지능이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는데 이런 월가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는 AI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고 속보로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규제 명령을 무력화한 데 이어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획을 내놓기로 했고 오픈 AI와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AI 인프라 벤처 스타게이트를 출범시키고 빅테크 업체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1,000억 달러를 확보한 뒤 앞으로 4년에 걸쳐 그 규모를 최대 5,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날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가족 바로 다음 줄에 이 빅테크 수장들을 앉힌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 이 바로 AI와 관련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720조 원 규모의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 백악관에서는 샘 얼트만과
레리 앨리슨, 손정의가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 최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고요.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1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레리 앨리슨은 이미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손정희 회장 역시 이로 인해서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영화와 TV 시리즈로도 유명한데 이 다른 행성을 여행할 수 있는 장치로 이 문을 통과하면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바로 AI로 이동할 수 있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 미국에 지어지는 초대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류가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그 야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곳이 다름이 아닌 텍사스라고 하는데 우연치고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트럼프의 발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댄 아이브스의 분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영상 볼게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를 모셔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셨을 텐데요. 당신처럼 많은 이름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면 어느 시점에서 이를 실제 모델에 반영하기 시작하나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일종의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다리나요? 오늘 오후 늦게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모델에 반영하기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 같은 이름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 센터 혁신 관련 기업들,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빠른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 이는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물론 오라클에도 매우 긍정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에 관해 얘기해보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주 전에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1년 내에 약 800억 달러 정도를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400억 달러는 해외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진 시점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게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력 제약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자본 지출에 대해 논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전력망,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 아코와 같은 이름들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건설될지는 이제부터의 관건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실적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 지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4분기 동안 시장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면 예를 들어 브로드컴 같은 전통적인 플레이어를 포함해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시작 지점을 어디로 보시나요? Of different, let's call it just ancillary industries, but or straight out of Broadcom, or straight out of some part of the legacy players we know about. Where are you coming into today before this news?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저는 2차, 3차 파생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소프트웨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포스, 몽고디비, 그리고 물론 팔란티어 같은 이름들을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면서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4분기 동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는 소프트웨어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활용 사례는 소프트웨어 주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활용 사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준비되어 있지만 활용 사례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팔란티어에서 이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활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AI 자본 지출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곱셈 효과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1를 투자하면
기술 전반에 걸쳐 $10의 곱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플레이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진입하면서 AI의 다음 파생 효과들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셨듯이 이는 혁신 관점에서 녹색 신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데이터 센터 플레이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미국 기술 기업들이 이 거대한 지출 물결에 뛰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발표 이후 앞으로 미칠 영향을 모델에 바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그만큼 파격적인 뉴스이고 앞으로 테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AI 데이터 센터가 소프트웨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나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현실에서 실제로 AI가 사용되는 것은 테슬라의 FSD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게 되고요. 테슬라의 FSD 또한 혜택을 받게 될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 아직까지는 나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FSD를 넘어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까지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I의 주도를 당연하게 트럼프 옆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스타게이트의 발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 파트너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다른 문제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틱톡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후보자로서 공식 거론되고 있다고 하며 트럼프는 틱톡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후보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사는 것에 대해 열려 있으신가요? 그가 사고 싶다면 열려 있습니다. 베리 앨리슨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보셨나요? 저는 내리도 그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래는 이겁니다. 저는 틱톡 소유자들, 주요 소유자들을 만났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해도요. 전체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있으면 그 가치는 $1조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사서 절반을 미국에 주라는 겁니다. 절반은 미국에 주고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파트너, 즉 미국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궁극적인 파트너를 갖게 되고 미국은 허가와 그 외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매우 이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없는 자산이 있거나 혹은 $1조 가치를 가진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허가를 내주고 미국이 절반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좋은 거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